대한민국 트로트 역사는 미스터 트롯 3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서사의 주인공,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서 있습니다. 수많은 참가자가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을 뽐냈지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단순히 매끄러운 구음이나 화려한 무대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삶이 통째로 묻어나는 절절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말 못할 사연들이었죠. 김용빈이 최종 진의 자리에 오르며 우승상금 3억 원의 주인공이 되던 그 순간, 전국은 환호했지만 정작 그의 눈동자에는 기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자신을 억눌러 온 가난과 결핍, 그리고 이름조차 가물거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가 거머쥔 3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 그가 견뎌온 30년의 세월에 주목하려 합니다. 한간에는 그가 어마어마한 재력과 부모를 둔 금수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이 루머는 그가 마치 고생 한번 안 해본 귀공자인 양 묘사했죠.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소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도 숭고한 법입니다. 그는 사실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대구의 한 작은 미용실 구석에서 트로트를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대신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잡고 노래를 불렀던 아이.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자라야 했던 그 소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울리는 황폐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김용빈의 노래에는 유독 한이 서려 있습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목소리 안에는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세월이 담겨 있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우리네 부모님들의 뒷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직후부터 터져나온 자극적인 보도들과 재산 관련 의혹들은 그가 쌓아온 진정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시기했고 누군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며 그를 흠집내려 했습니다. 특히 그의 부모님이 엄청난 자산가라는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했죠. 과연 그 재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는 우승 소감에서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김용빈의 진짜 가족사를 추적하려 합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속사정, 그리고 손자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 깎아넣었던 할머니의 유언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소식이 아니라 붕괴해가는 현대 가족 제도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효와 사랑에 대한 엄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눈물을 닦던 청년 김용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 그 충격적인 반전과 감동의 대장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수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 3의 왕좌에 오르자마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은 그의 화려한 무대만이 아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각종 SNS를 도배한 자극적인 헤드라인, 바로 김용빈 부모의 수백억대 재산 규모에 대한 루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재벌가 서자라느니 아버지가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느니 하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양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화려한 금수저 서사는 완벽한 오해이자 비극적인 동명이인 사건이 만들어낸 신기루였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점을 추적해보면 황당한 교차 지점이 발견됩니다. 과거 한국경제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인물 중 대우조선해양 건설의 회장을 지낸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공교롭게도 가수 김용빈과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부 유튜버와 무분별한 커뮤니티 게시글들은
이 경제사범과 트로트 가수 김용빈을 부자 관계로 엮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재벌아버지가 아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가짜뉴스는 그렇게 순식간에 기정사실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픕니다. 가수 김용빈에게는 수백억 원은커녕 어린 시절 그를 지켜줄 부모님의 든든한 울타리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자라온 곳은 대구의 평범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김용빈이 3살 되던 해에 곁을 떠났고, 어머니 역시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 부모라는 소문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평생 짊어지고 온 결핍의 상처를 헤집는 잔인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김용빈의 경제적 상황은 우승 전까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7년이라는 긴 공백기 동안 그는 활동 수입이 전무했고, 일본 진출 실패로 남은 부채와 생활고는 고스란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그에게 소문처럼 엄청난 재력가 부모가 있었다면 그가 공황장애를 앓으며 좁은 방 안에서 은둔 생활을 할 때 왜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는 우승 직후 가장 먼저 빚을 갚겠다는 말을 내뱉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대중매체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한 인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부모의 재력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버리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김용빈이 쌓아올린 금팝은 타인의 자본이 아닌 할머니의 미용실에서 흘린 땀방울과 고모의 헌신, 그리고 본인의 처절한 연습이 만들어낸 순수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짜뉴스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합니다. 김용빈의 부모가 가졌다는 그 수백억의 재산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남겨진 진짜 재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가르쳐준 트로트 가락 속에 담긴 삶의 애환이었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 아들을 응원했던 아버지의 회한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가수 김용빈을 향한 비뚤어진 시선을 거두고 그가 처했던 진짜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진정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왕자가 아닙니다.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운명을 개척해온 승부사이며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은 집념의 아이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가짜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김용빈을 키워낸 대구 미용실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스타의 화려한 현재만을 보고 그들이 걸어온 길이 탄탄대로였을 거라 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김용빈의 유년 시절은 화려한 조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대구의 어느 이름 없는 골목길, 양냄새와 파마약 향기가 진동하던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소년에게 그 미용실은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자장가 대신 소년의 귀를 채운 것은 미용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의 머리를 말면서도, 고모는 손님의 손톱을 정리하면서도 늘 트로트를 흥얼거렸죠. 부모의 빈자리가 주는 시린 추위를 소녀는 그 꺾기 공법과 애절한 가사 속에서 녹여냈습니다. 김용빈이 대중을 울리는 그 특유의 감성은 음악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풀어놓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와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몸으로 체득한 그야말로 삶의 농축액이었던 셈입니다. 할머니는 김용빈에게 단순한 양육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손자가 기죽을까봐 할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번 푼돈을 모아 손자의 꿈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우리 용빈이는 나중에 꼭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라는 할머니의 주문 같은 응원은 소년이 세상의 편견과 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갑옷이었습니다. 사실 김용빈은 어린 시절 신동 소리를 들으며
일찍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는 소년의 마음속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남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따뜻한 밥을 먹을 때 그는 미용실 한쪽에서 할머니가 남겨준 찬밥을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김용빈이 과거 글로벌 그룹 샤이니의 멤버가 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제안받았다는 점입니다. 대형 기획사로부터 아이돌 데뷔 제안을 받았을 때 10대 소년이었던 그에게는 그것이 훨씬 빠르고 화려한 성공의 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트로트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곁을 지켜준 할머니와 고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바로 트로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화려한 길이 아니라 가장 자신다운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미스터 트롯 3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에도 우리 강아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봐야 하는데 라며 마지막까지 손자의 성공만을 염원하셨던 할머니의 유언은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절규하듯 노래를 부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내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소년. 그 소년에게 미용실은 가남의 상징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사랑이 꼽힌 성전이었습니다. 재산 규모를 논하며 그를 시기하는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가 물려받은 진짜 유산은 수백억의 돈이 아니라 할머니가 평생 미용실 의자 옆에서 가르쳐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람을 위로하는 노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이 소년이 왜 21년 동안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가족의 비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업보가 되기도 합니다. 김용빈에게 아버지는 후자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채사에 어머니의 온기도 아버지의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을 법한 그 어린 나이에 김용빈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느냐고. 왜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재한 진실은 단순히 버려진 아이라는 프레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김용빈의 아버지는 과거 사업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속에서 가정을 지켜낼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아들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나쁜 아버지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대구의 미용실에서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 자라는 아들을 보며 그는 담장 너머에서 혹은 TV 화면 너머에서 숨죽여 울어야 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2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가산이 2번이나 변하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아들이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릴 때도, 일본 진출에 실패해 좌절하고 방황할 때도 아버지는 선뜻 박아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아들이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질까봐, 혹은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더 큰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 못난 아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비겁하면서도 절박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3무대에서 김용빈이 노래를 부를 때 관객석 어딘가 혹은 낡은 TV 앞 어딘가에서 누구보다 크게 오열했던 이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은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김용빈이 웃은 소감에서 할머니를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그 영광의 순간에조차 자신의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음을 통감하며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조심스럽게 전해진 아버지의 진심은 화려한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와 아들의 노래를 수만 번 반복해서 들으며 달아버린 휴대폰 속 기록들이었습니다. 대중은 김용빈의 부모가 엄청난 재력가이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그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노래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대신 자신의 피에 흐르는 트로트의 DNA와 그리움이라는 가장 강력한 예술적 원동력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김용빈은 21년의 침묵을 깨고 아버지와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은 원망을 씻어내는 과정이자 비어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회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쏟아낸 눈물은 김용빈의 노래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긴 공백기 동안 김용빈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지옥, 7년간의 은둔 생활은 그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어둠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커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전 국민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김용빈에게 대중의 관심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서서히 몸을 조여오는 쇠사슬과 같았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렸던 무모한 도전, 그리고 이어진 처참한 실패는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채와 마음의 병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내려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한 현실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 무너지고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자 김용빈의 정신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공황장애는 그가 마이크를 잡는 것조차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은둔 생활이 무려 7년입니다. 그 7년 동안 김용빈은 화려한 연예인이 아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작은 방 안의 수인이었습니다.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지인들조차 만나지 못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정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한간에는 그가 은퇴를 했다느니 다른 일을 찾았다느니 하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실상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은 역시나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용빈아, 네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췌장암 투병 중에도 손자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던 할머니의 간절함이 굳게 닫혀있던 그의 방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공포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우리가 미스터트롯 3무대에서 본 김용빈의 완숙한 감성은 바로 이 7년이라는 암흑의 터널 속에서 숙성된 것입니다. 고통을 아는 자만이 타인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기에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결코 가질 수 없었을 오직 밑바닥을 경험해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7년의 공백은 그에게서 청춘을 앗아갔지만 대신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깊이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노래로 승화시켜 타인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7년간 쌓인 채무와 생계 문제, 그리고 우승상금 3억 원을 둘러싼 또 다른 이야기들. 미스터트롯 3의 최종 우승자로 호명되는 순간 김용빈의 머리 위로 쏟아진 것은 화려한 꽃가루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유례없는 거액,
우승상금 3억 원이라는 숫자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부유한 집안의 자제라는 루머와 결합하여 이 3억 원이 그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전유물이 될 것이라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3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을 때 김용빈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7년이라는 긴 은둔의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 진출 실패와 활동 중단은 그에게 수억 원대의 빚을 남겼습니다. 화려한 연예인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그는 매달 돌아오는 이자와 원금 상한 독촉에 시달리며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3억 원은 사치를 위한 자금이 아니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몸값이었던 셈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남은 금액의 행방입니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용실을 지켰던 고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 조카를 뒷바라지했던 고모에게 그는 상금의 상당 부분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모가 없었다면 오늘의 김용빈도 없었다는 그의 고백은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선 숭고한 보은의 반로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조선가정 아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며 자신이 미용실 구석에서 느꼈던 그 시린 외로움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김용빈이라는 가수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기교파가 아닌 가슴으로 노래하는 예술가로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백억 재산설이라는 허울 좋은 소문은 그가 직접 땀 흘려 얻은 3억 원의 가치를 폄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는 상금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가족의 헌신을 보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쓰인 곳의 온도입니다. 김용빈의 3억 원은 그 어떤 재벌의 수백억보다 따뜻했고 그 쓰임새는 누구보다 투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통해 우리가 김용빈이라는 인물을 통해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수 김용빈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결핍과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부모를 둘러싼 수백억 재산설의 회상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남겨진 투박하지만 고귀한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은 그가 재벌의 아들이기를 혹은 엄청난 배경을 가진 금수저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그가 가진 그 압도적인 재능과 성공을 시기 섞인 시선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김용빈은 대구의 작은 미용실 구석에서 외로움을 노래로 달래던 소년이었고 7년의 암흑 속에서 스스로를 담금질한 지독한 노력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에게 남겨진 진짜 재산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췌장암의 고통 속에서도 손자의 노래를 끝까지 지켜봐 주었던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며 아들을 응원했던 아버지의 회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조카를 지켜낸 고모의 헌신이 바로 김용빈이 물려받은 진짜 유산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유산들이 모여 김용빈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 목소리는 이제 수백만 명의 심장을 울리는 위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김용빈 씨는 우승 직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슬픈 노래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이죠.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 상처가 어떻게 꽃으로 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행보는 우리 시대에 큰 울림을 줍니다. 가족의 해체와 가난,
질병과 공황장애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끝내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청년. 그런 마음들이 그의 성공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의 우승을 넘어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가족애와 효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김용빈을 응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투영된 우리의 고단했던 지난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당당히 선한 인간의 승리에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백억의 재산보다 값진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임을 그래서 김용빈은 자신의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이걸 뭐 이제 김용빈은 더 이상 미용실 구석의 외로운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장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그가 걸어갈 앞으로의 길에 더 이상은 시린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그가 부르는 진심의 노래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예계의 이면 탐사 보도를 마칩니다.